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코스피 1.8% 음봉으로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장대 음봉으로 3%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양호한 경제 지표가 오히려 매파 연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2.2% 하락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봤을 때는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한 게 요 정도였다. 참 무서운 급락세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이게 지금 경제 지표가 좋으면 페드의 긴축 정책 자신감을 주고 그게 금리를 지속 인상시키게 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논리가 진행이 되면서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이 0.5% 올리면 우리나라가 0.25라도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은에서 또 내년 기준금리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하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투자자 동향은 그래도 기관, 금융투자가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은 걸 고려해서 배당 차익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추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당일 추이를 보더라도 이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제 보유 종목 보시다시피 물론 더 심한 종목들도 많겠지만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종합 주가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또 오르는 종목은 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SKIT처럼 더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 우선 하락한 종목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게 좀 안타까웠죠. 6만원, 6만전자 안착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속절없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69%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론도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최근 나온 보고서들을 보시더라도 오늘자 BNK 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영업이익이 또 4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23년 1분기에도 아무튼 좀 금방 회복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목표가와 투자 의견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뭐 바닥 형성 과정 이러면서 아직도 좋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반등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요거 말고 뭐 신영증권에서 나온 걸 봐도 뭐 제목이야 그래도 믿을 건 업종 내 첫째 아들이다. 하지만 3분기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내년 3분기 정도 돼야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 부진한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세계 INC 같은 거,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오늘 VI까지 걸리면서 9%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계좌가 양전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남자가 가오가 있지, 전고점 16,100원에도 안 팔았는데 본전에 낼름 팔긴 좀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터치 한 번 더 해줄 거라 믿고 일단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종목 투자자 보시더라도 오늘 외국인 많이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추세로 봤을 때, 또 차트상 봤을 때 전고점은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잘 버텨줬고요. 이런 하락세에 그래도 양봉으로 오늘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터치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리튬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좀 주가가 레벨업 되길 기다려 보고요. 로케가 오늘은 또 반등을 하면서 역시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증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하락세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상승세가 계속 나오면서, 그리고 또 하락했다가 또 반등 나오면서 좀 희망을 주고 있고요. 지금 17만 8천원이라는 주가 수준이 왜 중요하냐면 17만 8천원, 17만 9천원 요 정도가 지금 1차 유증 발행가가 나온 거, 그 수준을 만드는 주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가를 유지하냐 마냐가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단톡방에 공유 드렸지만 일단 롯데지주물산이 롯데케미칼 유증에 참여한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에서 지금 1월 16일이 2차 유증가액 그 기산일이거든요. 1차는 14만 3천원으로 정해졌고 둘 중에 낮은 걸로 정해지게 되는데 1월 16일에 물론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이슈도 있지만 간단히 생각해서 1월 16일 근처에 17만 9천원 근처로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1차 유증가가 더 낮기 때문에 1차 유증가액인 14만 3천원으로 정해집니다. 물론 주가가 더 하락해서 17만원이다. 유증가격이 2차 유증가액이 더 낮기 때문에 13만 6천원으로 정해지게 됐고요.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7만 9천원에다가 곱하기 할증 0.8 하면은 14만 3천원으로 1차 유증가액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9천원, 17만 8천원 오늘 주가 수준 정도가 이제 중요한 가격 기준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만약에 주가가 17만원으로 내려간다. 예, 그러면은 0.8에 곱하면 유증가액이 13만 6천원으로 정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7만 9천원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유증가를 1차 유증가액으로 이렇게 지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오른 수준에서 유지되길 바라보고요. 지금 17만 8천원 오늘 종가가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유증가가 14만 3천원이기 때문에 그죠? 3만 5천원에 저에게는 그 프리미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이제 1월 4일에 이제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 35,000원을 온전히 받진 못하겠죠. 왜냐면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평단인 19만원 선하고 17만원 선이 2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매도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주인수권은 유증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유증 청약 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시가 대비 싼 가격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에서 10일까지 요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매매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웬만하면은 유증을 받을까 싶긴 한데요. 뭐 상황을 봐서 신주인수권 팔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 라고 하면은 상황 봐서 또 그냥 신주인수권하고 롯데케미칼 보유 종목 주식을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식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롯데케미칼도 다행히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처참했습니다. 특히 원익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장비주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또 이슈들이 안 좋을 때 업황이 안 좋다고 할 때 가장 크게 또 피해를 보죠. 그래서 6%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안 좋게 마감이 됐고 제 수익률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면은 인버스만 수익 중이고요. 인버스는 3.7% 수익 중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아서 4% 이상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참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인버스를 계속 매도하면서 쌓은 현금들이 있기 때문에 찬찬히 좀 추매를 하려고 하고요. 코스피 계좌 보시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10% 이내 수준으로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포스코는 마이너스 1%대, 신세계도 오늘 올라서 마이너스 3%대, 하이테질로, 롯데케미칼까지. 요거는 유증 권리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10%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고 지금 기아, 그리고 위코, 현대차 이런 종목들 다시 좀 살려야 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아랑 형차 같은 거 또 상황 봐서 더 조정이 나오면은 좀 추매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주가 흐름이 안 좋을 때 한번 ELS도 한번 고려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테슬라 그리고 AMD가 그 기초 자산인 ELS를 좀 들어갔거든요. 575회 글로벌 뭐 ELS인데요. 이건 사실은 뭐 판매는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25.4%짜리. 원금 손실 가능성 마이너스 100%인데 낙인이 그래도 40%라서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들여갔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워낙 떨어졌잖아요. 어제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한번 들어가 봤고 일단 여러분들은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런 종목이 아니라 지수형으로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조금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년 동안 주식을 안 판다고 하는데 오늘 반등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연말에 지금 또 증시가 계속 하락세라 기분이 좋진 않은데요. 회원분이 공유해 주신 거에 의하면 100년 가까운 주식시장을 돌아봤을 때 확률적으로 내년에도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손실 기록한 게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 석유 파동 막 이런 엄청난 이슈가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하락하고 이번이 5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히스토리상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뭐 상저하고 일지언정 상승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연말을 또 춥지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